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대선 수다를 떨어주실 네 분 나와 계시죠? 네, 먼저 최창렬 예. 용인대학교 교수님과 박상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일주일 동안 또 일들이 많았어요. 네.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들. 네. 이 여야 이슈 공방들을 먼저 정리 좀 해봐야겠죠. 그죠? 네. 예. 여야 이슈 뭐 이번 주 하면 NLL 논란이 아닐까 싶어요. NLL 진실 공방으로 그렇죠. 가는 겁니까? 사실은 뭐 저도 요즘 평론 대선 앞두고 대목이라 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나갔는데 그럼요. 슬슬- 땡길 때 확 땡겨야 됩니다.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게 이 NLL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NLL이나 정수장학회나 과거형 이슈죠 이게. 미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근데 NLL 문제는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의 미필적 고의에서 짜고 치는 안철수 왕따시키기 전략이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딛고 있는 공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냐면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기성정치판 꼴보기 싫어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두 사람이 이문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쯤 하고 다음 국민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 문제, 저는 과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과거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수장학회 문제가 물론 이제 5.16 때 그 이후에 부일장학회가 강제 헌납돼가지고 이런 이제 연원이 있어서 지금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는 지금 MBC와 부산일보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오히려 더 전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MBC의 민영화 문제나 이 공영화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만 NLL과 똑같은 선상을 취급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일단 NLL은 우리 뭐 박 박사님 잘 여러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거 완전히 역사의 시계바늘로 18세기 영정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건 굳이 뭐 저기 1950년대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주의, 뭐 권위주의 정권의 무슨 안보 이데올로기를 뭐 정권에 악용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이건 뭐 도저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정도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후보의 국가관이라는 것이 또 지금 우리나라 여야 어느 정치인의 국가관이 NLL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기록 관련법에 어긋나니 많이 또 형법에 어긋나니 많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취득한 죄가 되느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일단 NLL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문호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던져놓고는 니들이 해명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돼가지고 뭐 지금 실정법상의 위반 여부가 가고 또 이게 저 다른 쪽으로 비화가 되고, 이분은 정말로 아무리 저기 새누리당의 정문호 의원 쪽을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정치 공방적 관점에서 좋게 보려 해도, 아무리 네거티브를 인정한다 해도요. 지금 NLL 문제는 정말로 구시대적이고 신색깔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중단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볼 수 있는. 아니, 있는데, 그리고 정보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요, 그건 볼수 또 있나요? 다른 버전인 게요. 네. 이게 녹취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고, 녹취록이 있고, 그것이 국정원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위에서 정보위 의원들 한 몇 명, 여야 동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랑 가서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그게 1급 비밀 소지자는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1급 비밀, 비취 인가자라고 그러잖아요. 비밀 취급 인가자. 그 국정원장이 그렇고, 그 이제 전직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전직 대통령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이게 지금 상치되는 게, 대통령 기록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볼 수 있거나 이런 건데, 또 국정원 관련은 또 1급이니까 볼 수 있어요. 1급 이상의 그 대통령이 취급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배치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 과연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친구인 문재인 후보, 그리고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문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18세기로 돌리는 얘기예요.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굉장히 유식해져요. 진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3분의 2 이런 거 알기 힘들어요. 그거 1급 비밀도 3분의 2 동의 있으면 깔 수 있구나. 이런 거 이거 진짜 유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정쟁의 도구로 돼 있다는 거죠.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가 됐건 NLL과 정수정학회가 두 개 맞서면서 국정감사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NLL이 중요하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과거 문제나 현재 문제니까 별개 문제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안철수 후보가 뒤로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NLL 이슈를 가지고 안보로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대선의 카드로 쓰자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뭐 60일도 안 남았는데 이건 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때인 건 분명한데 국민들이 그러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과연 안보관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복잡하게 돼가고 있는 쪽에서 서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서로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복잡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해결을 잊어버립니다. 저 이런 비유를 잘하는데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그럴 때 뭔가 조립식 같은 거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아빠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애랑 놀아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애가 5분 지나고 나면 나가서 놀자 그러거든요. 아빠는 거기에 빠져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더 몰입하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아빠 안 놀아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예. 그때 가서 아빠는 왜 내가 놀아주려고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문제에 매몰이 돼버려서 정말 중요한 건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후보도 안 남고 대선 이슈도 안 남고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과거로 돌리는 거에서 결론을 찾아내긴 더 힘들어지니까요. 국민들은 정보가 없어집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예. 아까 박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철수 왕따 얘기에 대해서 일견 저도 공감하지만 또 반론이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발 이 소재였죠. 그래서 안철수 원장을 그런 차원에서 일단 뒤로 물러세우고 문재인 후보로 관역을 옮긴 거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왕따는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은 좀 덜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좀 득을 본 건 있습니다. 야권 지지율에서. 그다음에 정문원 의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문원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완전히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이계이면서도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자기 몸 사르는 네. 정치 생명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문원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떠 계십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이 진실 게임과 관련해서 계신 분들 굉장히 낯서네요. 예. 네, 진실 게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떠올랐는데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마주치기 직전에 핸들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대화록이 있다 한들 공개되는 것은 서로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두 죄수를 각 방에 가둬놓고 둘 다 이 자백하면 5년, 그다음에 둘이 부인하면 1년.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부인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이고 부인한 사람은 10년인데 이 경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둘 다 부인해서 1년 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치 구단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둘 다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대화록은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있다 한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설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전 다 뽑았으니까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해법은 단순하죠.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 국회 정보위원들 합의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서로 보는 방법을 가지고 또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 전투와 전쟁이 있는데 대선이라는 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누가 떴다 그랬는데 그걸 떠서 잘 된 경우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담하시는 거니까. 아니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전쟁에서 이기려면 역시 대선은 포지티브한 아젠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정문원 의원이 몸을 살린다면 진짜 있잖아요. 본인이 어디서 받고 내가 어떻게 했다. 나 뭐 직무상 뭐 해가지고 나 들어가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몸을 살리는 거지. 그래야지 뜨는 거죠. 뭐 정문원이 뜬다는 게 지금 이름이 막 여기 유명하다는 게 그 영어에서 안 했으면 페이머스도 있고 노트리어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그렇지. 옛날에 저기 우리 고3 때 정통영 온 거예요. 재수도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고. 그렇게, 그 악명 높으면요, 그거 뜨긴 뜨는 거죠. 근데 그렇게 뜨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정치인이 좀 고상하게 떠야죠. 그런 식으로 뭐 한 건 제기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지지율에 반영돼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지금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NLL 때문에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결론을 내서 이게 이렇다라고 밝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락하는 일밖에 없는데요.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텐데 그다음부터는 폼나게 떨어지는 일만 남았을 텐데 누가 그걸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서 까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여나 야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그만한 배짱은 없습니다. 그 열었을 때 앞으로 외교 문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니까 어떻게 폼나게 탈출하느냐를 찾고 있을 텐데 모르죠 또 어떻게 풀릴지.
짐작과는 다르게 가는 결론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수장학회로 또 박근혜 후보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MBC 매각 의혹. 출신이잖아요. 네. 과거 MBC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남일 같지 않은 부분도 글쎄요. 있습니다. 네. 그럼요. MBC 지분 매각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보세요? 지난주 한 열흘간 아주 지겨운 주제에 네. 속하는데 일단 최필립 이사장이 좀 사고를 친 거죠. 처음 발단한. 내년 3월에 어차피 임기가 끝나는 그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뭐 굉장히 공공재에 가까운 MBC 지분이나 부산일보를 파니 안 파니 자기 집에 무슨 사유재산도 아니고 그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뭐 최필립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간절히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란다면 대형 사고를 친 것이죠, 사실은.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 과거사 3종 세트의 마지막 이제 이 숙제입니다, 이게. 유신, 인혁당. 그러니까 앞부분, 큰 부분을 일단 뭐, 늦은 감은 있지만 퉁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한 문제인 게 공공재로서 그냥, 공적 기재로서 그냥 그대로 있게 놔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법은 누가 제시를 했냐면, 안대희 신임장이 제시를 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필립 이사장 물러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 인사로 이사회를 짜면 그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재단은 운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BC 문제, 부산일보 문제는 대선 이후에 천천히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대희 쇄신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을 박근혜 후보가 뿌리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점쟁이는 아니지만 오늘 토요일이죠. 네. 아마 월요일 전까지는 네. 포괄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이 의견을 문제를 내놓을 것이다. 좀 네. 시원하게 정리하지 않겠냐. 뭐 불펜 들고 있으면 막 이렇게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이게 아마 정리가 된다고. 너무 좋아하신다. 저희는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그 특정 의상을 하고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게 어떨까 했는데 상상이 잘 안 돼서. 아니, 정수장학회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MBC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민영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민영화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MBC가 또 지나치게 정권의 영향력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또 현재 MBC가 저렇게 공영화가 돼 있는, 공영방송화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87년도 민주화된 이후에 그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팔았던 거예요. KBS가 갖고 왔던 건데,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정수장학회라는 게 과거에 그 강제 혼납된 거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서. 단지 그것이 이제 시효가 지나서 아직 반환이 아직 안 된 거다. 반환할 수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법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 줘야 돼요.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도 물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만 마치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과 중립적 이사진의 구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 박근혜 후보가 24일날 발언할 때, 지난달 24일날 그 과거사 관련 발언할 때 어떤 헌법가치 훼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지연, 이런 대단히 추상적이고 수위가 낮은 식으로 과거사를 넘어가려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사장의 퇴진과 이사의 중립적인 이사진의 구성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역시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 교수님 얘기에 좀 반대를 하는 것이 뭐냐. 반대라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안철수 재단은 이미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면 안철수 교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는 그러니까 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공공재라는 것이죠. 다만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이나 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옳으면서 틀린 얘기죠. 옳다는 얘기는 공익재단은 우리 신율 교수님이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면 만든 이후에는 그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교적 50년 동안 정수장학회가 잘 운영돼 왔다면 이사회와 중립적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게 굴러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미 공공재라는 것은 국민의 것이라는 거죠, 정수장학회는. 안철수 재단도 국민의 것이듯이. 그러니까 그 재단의 운영 취지에 맞게끔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맞는데, 통신 논리적으로 맞는데, 우리 항상 원천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의 근원, 연원을 따져볼 때, 그것이 정수장학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느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 대통령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또 화해나 용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수장학회라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어떤 그 정관에 의한, 그리고 민간 기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후보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관계가 없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문제 삼는 거죠, 시민사회에서? 저도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두 분 얘기에 다투시는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의 딱 그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짚어야 될 걸 안 짚고 있는 건데요. 박근혜 3종 세트라고, 과거사 3종 세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직원들 면접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푸는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박근혜 3종 세트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부분, 유신, 인혁당, 그리고 이번에 정수장학회까지 그 지지자들은 그걸 과거사 문제로 봅니다. 옛날 얘기 왜 다시 꺼내냐? 본인도 아닌데. 현재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안은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정수장학회가 본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가족들하고는 뭐 아니니까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필립 그렇죠. 이사장이 네. 사실상 돌봐주는 피다리 아저씨였는데 그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부정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원래 논법이나 말하는 화법이 그렇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 동안 사과를 한다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일단은 그게 내 뜻이 아니다. 관련된 게 아니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하여간 사과는 하고 이제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자. 정말 중요하게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툭 뭐가 됐건 복잡하게 됐건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정치는 꽉 막힌 데서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서 제가 이사장도 아니고 이 일도 아니지만 이 문제만큼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몇십 년 봐왔으니까 해결해서 더 이상 잡음 안 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민주당은 당내 정치를 참 잘 못해서 기억하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 생겼을 때 한명숙 총리를 찾아가라라고 보냈던 사람이 이해찬 대표가 보냈던 사람이 문재인이었어요. 그때도 유력 후보였으니까. 원래 같으면 안 보내죠. 그런 사람은 딴 사람 보내는데 그쪽은 정리가 안 됐다고 치지만 이쪽 새누리당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당내 정치입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일사불란한 게 공천 때 그 조용해진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언제까지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일단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은 하되 그 발음이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못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습하는 하나마나 한 게 돼버려.